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왜 초등 저학년에게 단어를 암기시키면 안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많은 영어 학원들이 아마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단어 시험을 보고 이 단어 시험의 결과를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단어 시험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등 저학년 어린이에게는 단어 시험을 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전달 드리려고요. 자, 단어를 정확하게 제대로 외우면 좋아요. 단어를 정확하게 제대로 외운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의 품사를 알고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이 단어가 어떻게 문맥에서 사용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단어, 한국어 뜻 이렇게 2가지로만 간다고 하면 학원의 장점은 있어요. 학원에서 갖는 이점은요. 첫 번째, 단어 시험을 보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기고요. 2번째,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객관적 피드백이 완성이 됩니다.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객관적 피드백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단어 점수 몇 점 맞았어요? 라고 하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알지 못해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학원 측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장점이 바로 이것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단어를 아는 것과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자, bear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볼게요. bear, 뭐죠? 우리가 모두 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bea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아이를 가지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She is bearing a child 라고 하게 되면 아이를 참는 건 아니겠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I am bearing the agony 라고 하면 나는 이 고통을 참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I am bearing 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곰이야 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에 대한 구성도 아직 모르고 품사도 모르고 이 단어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데 아이에게 곰은 bear야, bear는 곰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더 다양하게 문장의 구조,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익혀야 되는 아이에게 큰 흐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 정도의 알갱이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이들에게는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 언어의 프레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걸 어느 자리에 배치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암기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 단어들은 그 뜻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익히도록 하거나 시험을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 하나의 이점이 있으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아이들이 단어를 암기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쓰지 못하게 되겠죠. 자, 영어는 언어예요. 만약에 제가 어머님은 어려서 우리말을 배울 때 어떤 단어를 암기하면서 배우셨어요? 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태어나서 나는 한국어를 듣다 보니 어느 날 나도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 물 주세요 말하고 있었고 밥 주세요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밥을 주세요라고 조사를 붙여야만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어떤 그 구어체의 방식으로 밥 주세요 라고 해도 말이 통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읽다 보면 사람들이 글에서 쓰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회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며 쓰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특성들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걸 단어를 외우는 시간에 허비하다 보면 인풋량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들이요. 한글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글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60%가 한자어예요. 60%가 한자어란 얘기는 아이가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한자어가 들어가서 해석이 돼야 되는 단어들은 사실 자기가 이 단어의 뜻은 들었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암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고려하다 라고 했는데 이 고려하다를 생각하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고려시대 이렇게 생각한 아이들도 있고요. brain이라고 했는데 이걸 뇌라고 안 하고 만약에 두뇌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좌뇌, 우뇌 두 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두 개의 뇌라고 외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요. 아이들이 한글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국제미화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몰라, 중국어도 몰라, 한국말도 몰라. 그죠? 이런 친구들에게 단어를 암기시키는 건 사실 아직 끓지도 않는 물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익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쌀을 밥을 지을 때도 사실 물을 좀 이렇게 넣어놓고 불려놓으면 좋잖아요. 아이들 가르치실 때도 너무 단어를 외워라, 무엇을 외워라 강조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풋, 영상 인풋, 소리 인풋, 그리고 글 인풋, 그림 인풋 많이 넣어주시고 아이들의 배경이 커져서 이 그림을 보는 것이 자기가 글로 들어가고 나중에 글을 읽는 것이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 단어를 암기시키는 것은 독입니다. 첫 번째,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인풋 넣으세요. 두 번째, 아이들은 이 단어를 외우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문장 전체를 읽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의 뜻을 외우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단어를 넣기보다는 좀 더 크게 언어를 넣어서 언어의 그릇이 커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언어의 그릇이 이미 커지고 난 친구들은 그 커진 그릇에다가 조금씩 변경을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아이가 원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작게 만들었다가 고쳤더니 고장났어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